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주력 전차가 된 K2 흑표의 명성이 날로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K2 흑표 전차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주력 전차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K2 전차를 직접 운용해본 폴란드 전차병들은 이런 평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K2 전차가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진 전차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폴란드군은 아예 한국 무기들로만 구성된 육군 최대 규모의 기동사단을 새롭게 편성하며 군대를 아예 한국식으로 뜯어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유럽을 수호할 가장 크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주력 전차 10종을 선정했는데 그 명단에 K2 전차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문 매체인 하카즈에서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 중 전차의 방어력이나 기동성을 제외하고 오로지 공격 능력, 즉 화력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최강이라 불릴 수 있는 전차를 10대 꼽았는데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1, 르클레르, KF-51, 아르마타 등 21세기를 대표하는 전차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전차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미친 전차 중 하나라고 표현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어떤 국가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로 주력 전차로 K2 흑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3분 동안 쉬지 않고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탄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투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어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K2 전차의 화력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K2 전차의 높은 명중률을 보장하는 첨단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에 기반한 우수한 연사 속도 덕분이었는데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K2 전차는 일일이 수동 장전을 해야 하는 여타 서방 전차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연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로 뒷받침된 K2 전차의 강력한 화력은 폴란드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을 통해서 재차 확인됐었는데요. 지난 3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과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었던 K2 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을 통해 유럽의 K2 전차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었습니다. 비가 내려 뻘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폴란드 훈련장을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의 파워와 어떤 지형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이 가능케 하는 유기압 서스펜션으로 돌파하고 2에서 3km 떨어진 장거리 목표물을 대상으로 24발을 사격해 이동형 표적 1개를 제외한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는 경이로운 타격 능력을 선보이며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K2 전차를 직접 몰아 실탄 사격을 실시했던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의 성능에 대해 생생한 소감을 남겼었는데요. Przygotowujemy się do pierwszych strzelań. Pierwsze strzelania mamy też za sobą. W dniu wczorajszym zrobiliśmy strzał techniczny, czyli to jest też taka standardowa procedura przy przyjęciu nowego uzbrojenia, gdzie strzał odbywa się w takiej sytuacji, że załoga tak naprawdę znajduje się poza pojazdem, żeby mieć po prostu pewność, że można bezpiecznie z niego prowadzić ogień z załogą już zamkniętą we włazach. Następnie właśnie załogi weszły do włazów, oddały 3 strzały do tarczy. To jest tak zwane przestrzeliwanie broni, na podstawie których wyznacza się średni punkt trafienia i wprowadza odpowiednie poprawki do naszych celowników, tak żeby tutaj punkt, w który celujemy, zbiegał się identycznie z punktem, w którym później mamy już przestrzelinę po pocisku. No i co można powiedzieć na podstawie tego już pierwszego dnia, to że skupienie, czyli generalnie rozrzut między tymi pociskami na tarczy był minimalny, co świadczy o na pewno bardzo dobrym systemie kierowania ogniem i stabilizacji armaty. Przede wszystkim szybkostrzelność. Tutaj jest dużo większa. Możemy oddać do 14 strzałów w minutę, około 4 sekundy trwa załadowanie, więc to już jest duża różnica. 2 razy szybciej, ponad 2 razy szybciej ładuje. 이처럼 K2 전차의 0점 조절 사격과 실탄 연속 사격을 실시했었던 폴란드 전차병들은 지금까지 운용했던 전차들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향상된 K2 전차의 뛰어난 화력과 정확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자동 장전이 가지는 이점이 폴란드 전차병들의 시범을 통해 부각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단 6주 교육을 받고 온 폴란드 전차병들이 숙련된 한국 병사들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한 기동 사격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포탄을 장전해줄 수 있는 자동 장전 장치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용 장비로서 가장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동 중에도 전차장의 바이저를 통해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조준할 수 있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험지를 기동 중에도 컴퓨터의 통제로 사격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기압 서스펜션의 보조까지 더해져 K2 전차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최대 분당 15발에 달하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가능한 전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를 비롯한 한국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폴란드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생생한 사용 무기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며 K 방산 세일즈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에서도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K2 납품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가 넘어가기도 전인 지난 12월에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예정했던 것보다 3개월이나 앞서 5대를 조기 납품했던 것에 이어 지난 19일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세 번째 K2 전차 물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K2 전차 7대가 추가로 도착하면서 이제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는 총 22대가 되었는데요.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새롭게 도착한 K2 전차 역시 다른 K2 전차들과 함께 최전선에 위치한 20기계화 여단으로 곧바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 폴란드 네티즌은 180대 중 22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 2022년에 계약을 맺은 걸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속도야. 반면 헝가리 사람들은 2018년에 독일에서 레오파르트의 44대를 주문했고 이제야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았어. 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야 말이지. 라고 말하며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건 현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는 납기 속도를 보여주면서 폴란드 정부는 군수산업과 군대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폴란드 육군은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된다면 러시아와 마주하게 될 폴란드 동부 지역의 방어선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 무기로 무장할 폴란드 최대 규모의 신규 육군 사단, 제1보병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강력한 지상군 장비들을 확보한 폴란드 육군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 1사단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위기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제1보병사단은 폴란드군의 가장 큰 전술 부대가 될 예정인데요. 이 새로운 사단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의 사단들과 다르게 소련 시절 장비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1보병사단은 총 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며 1,400개 이상의 한국 장비들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폴란드군 전체 병력이 17만 명에 불과한데 이 중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한 곳에 예편하겠다는 것이죠. 새롭게 탄생한 제1보병사단은 폴란드군이 이 막대한 장비와 병력으로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심장을 향해 진격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기동성과 포병의 화력 지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1보병사단은 높은 기동성을 갖춘 K2 전차와 강력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K9 자주포를 주축으로 삼아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부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폴란드군의 막대한 장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한국 무기 생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현재 K2PL, K9PL, FA50PL 등 폴란드형 장비들을 폴란드 현지에서 제작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들과 폴란드 방산업체 간의 세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산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이전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죠. 물론 이는 폴란드만을 위한 일이 아닌데요. 지난 17일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서준모 부사장이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폴란드를 발판으로 삼아 전 유럽으로 뻗어나가려 하는 현대로템의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준모 부사장은 폴란드 방위산업이 K2PA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양사의 최적의 파트너십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유럽에는 신형 전차로 교체해야 할 구형 전차들이 많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전 유럽 국가에 공급하여 유럽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폴란드에서 생산될 K2 전차를 통해 유럽 제3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이 증명되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왔었던 K2 전차가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전차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한국의 K2 전차가 함께 언급되고 있을 정도이죠. 현재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와 중동 국가들에서 K2 전차를 도입하고 싶다고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또 한 번 K2 전차에 대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2 전차를 필두로 한 K방산이 폴란드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었다는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최대의 방산 파트너로서 양국의 안보를 위해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으로 혼란한 지금 한국 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방산 자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